초등학교 때 배웠다 라는 드립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입까지는 다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순서대로 한번 필기해 볼까요? 무엇을 원이라고 할까? 원은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들, 그걸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점 A가 있어요. C라고 할까요? 센터니까 A, B.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점 P, X, Y가 있습니다. 그때 이 거리가 R로 일정하다. 그러면 그 P는 얘 말고 또 어디 있을까를 물어보시면 여러분도 잘 그리듯이 컴퍼스 돌리듯이 뱅글뱅글 돌리면 되죠. 그래서 얘를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은 이 껍데기가 원인 거지 알맹이가 원이 아닙니다. 우리 수박을 먹을 때 껍데기가 수박이 아니지만 어쨌든 원은 껍데기가 수박인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원입니다. 이건 원의 내부라고 해요. 안쪽은 내부, 외부. 그래서 이 경계선이 원을 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한 거니까 PC의 길이는 R이다 라고 해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X-A제곱, Y-B제곱 은 R제곱이다. 이렇게 잘 나오고 이걸 보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중심은 뭐 부호 자유롭지만 반지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양수가 되겠죠. R은 양수만 됩니다. 등호 없어요. 반지름이 0인 건 원이라고 안 하고 점이라고 합니다. 원이 아니고 점. 반지름이 음수인 건 원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얘를 표준형이라 부르고요. 표준. 얘를 전개를 하면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전개를 하면 x에 2창이 있을 것이고 y에 2창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에 1창과 y에 1창이 생길 텐데 x에 1창이 마이너스 2ax란 말이지. 그걸 대문자 a로 바꿨어. 여기도 마이너스 2by인데 그걸 대문자 b로 바꿨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r제곱을 다 통째로 c에다가 찡 박아놓고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지금 3개죠. 대문자 a, b, c. 이렇게 대문자 ABC로 표현한 이 2차식을 원의 일반형이라 그러고 위에 거랑 잘 비교해보면 여기 표준형도 모르는 문자가 3개, 일반형도 모르는 문자가 3개. 아, 원을 그리고 싶으면 뭔가 3개를 알아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삼각형이 있으면 반드시 외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점 3개가 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모르는 미수가 3개가 있다라는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 3개의 문자의 관계는 어떻게 구할까?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내가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갈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꼭 지점 구하듯이 x끼리만 완전 제곱식, y끼리만 완전 제곱식, 남 숫자는 다 옆으로 보내서 r제곱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심 정도는 알면 좋아요. 중심 정도. 요거 반띵해서 부호 바꾸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반띵해서 부호 바꾸면 되고 반띵해서 부호 바꾸면 된다 해서 중심 정도는 빨리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R만 보면 바로 원인 거 아는데 얘는 잘못하면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ABC가 숫자가 9이면. 그죠? 그래서 얘를 저렇게 고친 다음에 원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앞에 숫자가 무조건 1대 1입니다. X 앞에 있는 숫자와 Y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1대 1이에요. 그래야지만 원이지 1대 2면 원이 아니고 짜부라진 원이 됩니다. 그런 건지 2학년 때 배우세요. 또 X, Y가 서로 곱해진 항도 없네. 지금 보면 X 따로 Y 따로죠. X, Y가 서로 곱해진 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X, Y에 관한 식이 없다. X, Y 항이 없다. 항 없다. 그 다음에 X제곱 대 Y제곱이 1대 1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Y의 2차식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2차식. 2차 항계수가 1대 1이고 XY 항이 없는 XY의 2차식이다 라고 원을 말하시면 됩니다. 원은 XY가 동시에 다 2차식인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 2차 함수, 포물선이 되게 돼요. 이게 없으면 포물선, 이게 없어도 포물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요거죠. Y는 뭐 어쩌고 있는 거야, 그지? 됐다, 뭐 이 정도 하지. 뭐 3개만 알면 된다. 3개만 알면 되니까 보통 어떻게 주냐니까 점 3개를 주면 아주 사악한 거예요. 아무 점 3개를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에 넣어가지고 여기 A, B, C를 다 연립해야 되잖아. 거지 같잖아, 그지? 그래서 점 3개를 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점 3개를 주게 됩니다. 보통 직각삼각형이 되게 주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점 3개를 주고 원을 구하라는 건 굉장히 나쁜 문제고, 점 3개. 점 3개는 일반항에 넣으시고, 점 2개인데 지름이다. 지름을 줬어. 지름을 줬으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피타 해가지고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중점 구하고 그 식을 넣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값싸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도 한번 보세요. 점 2개를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그릴게. 쓱. x1, y1 x2, y2 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시면 그 지름을 그 원위의 점을 x, y라고 한 다음에 x, y예요. x, y라고 한 다음에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수직 조건을 어떻게 써요?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 빼기 x1 y 빼기 y1 요 기울기고요. 그럼 저 기울기 x 빼기 x2 y 빼기 y2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얘가 원방이 됩니다.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원방. 선생님 그거보다 그냥 평균 내서 여기 구하고 피타에서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요거 바로 쓰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게 빠르지. 하지만 이걸 알려준 이유는 요렇게 식이 나왔을 때 얘가 원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야. 알겠니? 원.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수직인 자취는 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왜 이거 손을 까딱까딱 하고 있냐고요? 여기도 90도, 저렇게도 90도, 이렇게도 90도 그렇게 피로로로로 열심히 찍으면 원이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나? 점 한 개랑 뭐는 없겠지. 그래서 저게 원이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 그래. 다음은 다 원을 말하는 겁니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 자, 말이 길잖아요. 그죠? 식으로 하면 이래요. PA, PB는 M 대 N. 이 되는 점 P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을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니까 일단 원이겠네. 그지? 자, 이 원 어떻게 생겼냐고요? 두 점을 일단 찍어요. 쓱, 콩. 두 점 좀 가깝게 찍어. 이렇게 A, B. A, 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야 돼. M 대 N 내분점을 찍어. M 대 N 내분점 여기 있어. M 대 N. 네라고 쓰세요. 내분점이니까. 외분점은 밖에 있겠지. M이 더 큰 수라고 내가 지정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어요. M 대 N. M 대 N. 외분점.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한번 그려줍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 원이에요. 이렇게 원이 된 거예요. 맞나요? 내분,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그러니까 원래 수학은 다 줄임말이잖아.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 원 문제를 2개 줘. 자, 여기가 P니까 P를 어디다 찍어야지 ABP 넓이가 제일 클까? 그럼 당연히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곳 거기가 P겠죠? 그러면 넓이가 제일 클 수 있어요. 각도가 언제 PAB가 가장 클까? 그때는 P를 조금 내려서 접선일 때가 가장 각도가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접할 때가 90도니까 이게 제일 크겠지 뭐. 어쨌든 원을 그릴 줄 알아야지 뭐 활용할 테니까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다 원이 되는 것들이야. 저거는 누가 봐도 원이란 말이지. 근데 점 3개 가지고 외심 찾으라. 저 외심 말 안 해. 그래. 점 3개를 찾으고 일반형을 찾고 하는 거는 외심을 찾으란 거랑 같은 논리예요. 요렇게 피타고라스 저렇게 피타고라스 저렇게 피타고라스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외심을 찾으란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수직 조건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직 조건. 기울기가 수직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점 두 개지만 기울기 수직. 기울기 수직을 여기다 쓰자. 지금 자리가 없어. 사실 4개로 써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못 찾았으니까 지금 식이 똑같으니까 점 두 개 또는 기울기 수직이라고 할게요. 기울기 수직. 기울기 수직은 시기를 이렇게 준다고.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n 막 교점 구하란단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좀 그렇네요. 좀 바꿀게요. 좌표를. 여기는 뭐 다른 걸로 할게. 숫자 1, 2 이렇게 할게. 대충 맞는 거 같지 그지? 그래서 얘는 0,1을 지나고 얘는 0,2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 보이시죠?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얘는 0,1과 0,2가 바로 여기야. 0,1, 0,2 그리고 서로 수직이니까 똑같이 다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지름 1이겠죠 그러면. 됐나요? 그래서 같은 논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원이 된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표준형이니까 표준형 잘 기억하세요. 표준형 얘로 고쳐야 원이 보인다. 표준형 항상 이 제곱을 주의하세요. 제곱 안 해가지고 틀리더라고. 저기가 특히 막 4면은 그냥 4라고 하는 놈이 있어. 2라고 할 것이지. 자, 두 번째 주제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위치 관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좋아하는 판별식.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원의 방정식은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순수한 x제곱 y제곱을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적기에 귀찮아서요.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고 싶으면 연립을 하면 되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넣어서 연립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남이겠죠. 중근이면 한 점에서 만남이겠죠. 허근이면 안 만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판별식이 거지 같은 이유가 일단 전개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단 말이야. 다른 방법도 있지. 두 번째 방법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뭐 두 개를 비교하냐면 요 분이랑 요 분 반지름이죠. 반지름 R 이분이랑 방금 전단에서 배웠던 점직거랑 비교할 거예요. 점직거 D 누가 큰지 다 보이죠 그죠? 얘는 뭐야? R이 크잖아 그지? 아 얘는 D가 선생님 뭐가 이게 반지름이에요? 미쳤다 하세요 빨리. 요게 반지름이지. 야 큰일 날 뻔했다. 요 주황색이 D예요. 파란색 여기서 끝까지가 D고요. 큰일 날 뻔했다. 요만큼이 아니잖아. 누가 커져? 지금 R이 크다가 D가 커지잖아. 우리가 부등호 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반대로 했네요. 그죠? 내가 D가 저쪽일 줄 알고 밀렸었는데 너는 이렇게 당겨서 잘 써주세요. 이렇게 밀렸어. 이렇게. 자, 그래서 D는 이게 뭐냐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중심, 직선 사이 거리. 중직거예요. 중직거.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 직선 사이 거리. R은 반지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써도 됩니다. 연립 판별식은 참 식이 복잡하지만 얘는 뭐예요? 루트분의 절대값이라서 걔가 2차식이 아니고 1차식이야. 1차식이라서 제곱을 안 해서 좋은데 사실은 이 절대값이랑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량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점직거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점직을 이용해서 풀어주시고 자, 이 용어가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이 선 이름은 그냥 직선이 아니고 원을 자른다라고 해서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할자가 자를 할자래요. 할선. 여기는 접했다. 접선. 얘는 안 만나니까 이름이 없어. 불상. 얘는 접점. 만나는 곳은 접점. 접점은 수직 그려줘야지 매너지. 그지?
자, 이 원직선 위치 관계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당연히 얘지.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접하는 때는 아니 공식도 있어. 그래서 접선을 할 때마다 반지름이랑 중심 직선 사이 거리랑 같지롱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그냥 이 애들의 기울기가 저런 접선하면서 공식이 있으니까 접선의 방식 공식을 봅시다. 첫 번째예요. 이게 네모 3번을 했던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요 밑에 적었으니까 요 밑에 적어. 동그라미 1번. 기울기가 m인 접선 이렇게.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가 x1, y1인 접선. 이렇게 공식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m, 기울기가 m이니까 일단 y는 mx일 거 아니야. y절편은 얼마일까? y절편은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야 까먹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네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예요? 라고 하면은 네가 원을 하나 그려보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리라고 하면은 두 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야.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유도하나요? 하면은 얘를 는 K라고 해놓고 방금 전처럼 점짓거를 쓰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공식을 몰라도 위에 것만 똑바로 할 줄 알면은 유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식의 유는 점짓거로 유도한다. 중심, 직선, 뭐라고 해야 돼? 반지름이랑 중직거랑 같다 해가지고 유도하시면 됩니다. 반지름, 중직거. 근데 접점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접점은 그냥 공식을 외우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접점의 좌표를 알렸을 때는 꽁냥 x1, y1 얘를 알렸을 때는 하나씩 x랑 y에 하나씩만 대입하는데 x 대신에 x1, x 대신에 x 빼기 x1 y 대신 y 빼기 y1 이렇게 대입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자,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좌표 이점 말이에요. 요 접점의 좌표를 하나씩만 넣게 되면 얘는 1차식이에요. 1차식. 뭐 2x 더하기 3y 이렇게 해가지고 1차식. 1차식은 직선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넣지 않고 하나씩만 대입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유도한 다음에 이제 공식을 외워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유도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 수행평가 과제기도 하니까 구경은 해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요 기울기가 x1분의 y1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인 요건 수직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붙여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기울기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y1분의 x1이니까 좌표 x1, y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 해서 y당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면 이해가 돼요. 정말 그럴까? 양변에 y1을 곱했어. y1을 곱하면 y1, y 등후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야. 그럼 얘가 옆으로 넘어오면 왼쪽은 똑같네. x1x 더하기 y1, y예요. 그럼 얘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왠지 원위에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r제곱인 것 같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했으니까 외워서 쓰세요. 하나씩만 대입하면 돼요. 자, 이 옆에 칸은 지금 왜 비워놨을까? 야, 세상에 원이, 중심이 원점만 있니? 좀 처음에 가르쳐줄 때 평행이동 거 가르쳐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 했을 때는 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경합시다. x-a제곱이랑 y-b제곱의 r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 다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중심이 이제 a, b가 됐으니까 평행이동 다 해야 되겠죠? 평행이동 하면은 y 대신 y-b x 대신 가로 열고 x-a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뒤에 거는 뭐 똑같겠죠? 여기 평행이동만 하면 돼요. 평행이동. 아니 그럼 밑에 것도 평행이동 하면 되겠네요? No. 평행이동 좀 이상해. 평행 좀 이상하니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a만 넣을 거 아니야. 앞에 것도 빼기 해야 돼요.
평행이동한 것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앞에 거도 다 빼기 A, 빼기 B 다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컨셉 자체가 대신 하나만 넣었다는 거죠. 요 식도 x-a랑 x-a를 곱한 거니까 두 x-a 중에 한쪽에 x 대신 xn을 넣었다라는 거니까 컨셉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숫자인 x1으로 바꿔치기 해라 라는 게 접선 공식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밖에서 끈 접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따로 할게요. 만약에 밖에서 그었다고 하면은 밖에서 그으면 접선을 두 개 끌 수 있거든. 두 개 끌 수 있을 때 기울기를 미수로 해야 되고 접점을 미수로 해야 되는데 보통 기울기를 미수로 하면 됩니다. 기울기 미수해서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점직구로 하는 거예요. 점직구. 위치 관계는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로딩 중.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원교지원. 자, 어쨌든 두원을 그립시다. 안녕하세요. 색깔 넣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랑원이에요. 파랑파랑. 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면 문자가 똑같잖아. 그래서 a, b, c 대신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차별점을 줬어. 자, 두 원의 교점인 요 P와 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원을 구하려면 점을 3개를 줘야 되잖아. 왜 2개밖에 안 줬어?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는 내가 따로 줘야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과 여기를 지나는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홀롤롤롤롤. 그래서 그 원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두 개를 열심히 연립해서 P도 구하고 Q도 구하고 저 점 3개를 이용해서 또 열심히 연립을 하루 종일 해야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아니고 그냥 두 원을 합치기만 해도 주황색이 됩니다. 어떻게? K를 이용해서 두 원을 하나의 식으로 합치는 거예요. 앞 단원에서 했어요.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으면 직선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라 그랬죠. 얘도 두 원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때 붙는 K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원이 있고 표현 못하는 원이 있는데 그런 건 잘 몰라도 되니까 일단 아무 때나 붙이면 돼요. 보통 앞에 거에 붙여. 두 개 중에 식이 하나가 간단할 거거든. 둘 중 하나는 보통 중심이 원점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간단한 쪽에 K를 붙이세요. 복잡한 쪽은 아무것도 붙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K에 관해서 합쳐놓고 이걸 이름을 K의 항등식이라고 읽는다고요. K의 항등식이라고 읽어주시면 당연히 초록색도 0이면서 동시에 파란색도 0이어야만 하니까 K의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말하면 되고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냐 라고 물어보면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0인 곳을 지난다 라고 말하면 되니까 PQ를 지남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PQ 지남. PQ를 지나는데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인가? 라고 물어보면 K를 뿜빠이를 해주면 대가리 KX제곱, KY제곱, 1X제곱 더하기 1Y제곱이니까 대가리가 K 플러스 1 대 K 플러스 1로 1대1이에요. 그렇게 2차식인데 1대1이니까 지남이 아니고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 도형은 원입니다. 이 방정식은 원이 되었어요. 줄 알았는데 지금 한 줄 비워놨어. 왜 비워놨을까? 원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원이 언제 아니게 되냐. 두 개로 나눠. 쭉쭉. 만약에 K가 1이면 자 위에는 K가 1이 아닐 때죠. 잘못했다. 마이너스 1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 되면 네가 눈으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X제곱 Y제곱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2차식이 아니고 1차식이네? 직선이네? PQ 지나는 직선. 아니 마이너스 1은 직선인 거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뿅.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이름도 있어. PQ 지나는 직선 말 너무 길다. 우리 별다줄 아니야. 줄입시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쌤, PQ지나 직선이나 공통현의 방정식이나 글자 수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냥 공통현이라고 하면 돼. 알았어요. 공통현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통현이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싹 다입니다. 됐나요? 보면은 뭐 이렇게 말은 많은데 그냥 그게 뺀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연립을 하려면 이 창을 없애야 되니까 그냥 빼면 되는데 두 원을 빼게 되는 순간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웃기죠, 그죠? 직선 두 개를 아니 원 두 개 빼면 직선이 되다니. 그래서 공통의 방정식은 두 원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원이 저렇게 돼 있으면 그냥 빼시고요. 원이 저렇게 되어 있었으면 알제곱 이렇게 넘긴 다음에 빼시면 되고요. 이 맘대로 어쨌든 원을 빼가지고 이 창을 없애기만 하면 바로 공통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공통현은 또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또 핵심 문제거든요. 공통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점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점직거를 이용해서. 점직거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반지름으로 피타고라스를 치면은 요만큼을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기 때문에 2배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공통현이에요. 두원 교지원. 그 다음엔 뭘 배워야 될까? 내용을 까먹었어. 순서를 까먹었어.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활용이에요. 활용. 어떤 활용이 있냐니까 교과과정상에는 빠졌는데 원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두 원 사이의 거리. 이게 두 원직선 거리잖아요. 두 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두 원의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관계. 뭐가 나고 생각났다? 원을 두 개를 그리다가 생각났다. 세상에 원을 두 개 그리면 무조건 만날까? 안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안 만나는 거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자. 두 원의 위치관계. 자, 처음에 작은 원이랑 큰 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만나죠. 근데 이게 점점 다가오는 거란 말이야, 서로 다가오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이게 다가오다가 보면 이렇게 눈사람처럼 달라붙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그림처럼 쏙 들어올 수가 있고, 겹쳤어. 아예 그냥 안에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안에 쏙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뭘로 표현할 거냐면 역시 D로 표현합시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두 개니까 라지 R, 스몰 R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먼저 중심 사이의 거리는 D라고 합시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D예요. 이 D가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 D를 표현할 거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 부등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두 개를 작은 거는 small r, 큰 거는 large r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가 small r이요. 여기는 large r이요. 그래서 반지름 두 개 더해봤자 D가 더 커. 반지름 두 개 더해봤자 D가 더 커. 어떻게 할까? 요렇게. 반지름 두 개 더해봤자 D가 더 커. 좋아요. 얘는 어떨까? 등호야, 그지? 두 개 더하면 딱 D네. 등호가 됐어. 자, 그러면 리듬상 크고 같으니까 작아야 되겠네, 그지? 작은 걸 예쁘게 써줍니다. 근데 왜 작을까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작을까? 삼각형이라서. 삼각형은 두 변을 더한 것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되잖아요. 삼각형이라서.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는 뭐가 될지 보자. 밑에 거는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 저기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저거야. 즉 주황색끼리 빼야지 파란색인 거지. 빼야지 D예요. 빼야 D입니다. 이걸 여기다 적자. 그러면은 이거가 요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거보단 커야 되니까. 두 개 뺀 거보단 커야 됩니다. 이건 이 R, D 자리 바꾸면 R을 절로 보내면 돼요. R을 절로 보내면 요거 두 개 더한 건 또 저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것도 삼각형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쪽이 이제 부등호면 됩니다. 이렇게 부등호. 쌤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근데 사실 여기 적는 건 별로야. 왜? 큰 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좋잖아. 여기다 적고 이쪽은 0이라고 쓰는 게 좋을 거예요. 0.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여기 R은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글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이고 여기부터 끝까지가 라지 R이니까 두 개 더한 거보다 요만큼 남아있거든. 그래서 두 개 뺀 거보다도 더 작아요, 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붙여줍시다. 얘를 외접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바깥에서 접했으니까 외접. 얘는 안에서 접했으니까 내접이라고 할게요. 얘는 뭐 교차라고 할게요. 얘는 뭐 안 만나. 안 만나. 이것도 안 만나는 거다? 지금 계란 노른자랑 계란 흰자라서 만난 것 같지만 안 만나. 안 만나는 거. 원은 껍데기만 원이란 말이야. 내부가 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 겹치지가 않아. 야, 차가 이렇게 두 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안 부딪히겠죠, 서로. 그죠? 그래서 안 만나는 거야, 이것도. 근데 안 만나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밖에서 안 만나는 거고 얘는 안에서 안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포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하세요. 근데 둘 다 만나지 않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는 같아. 포함. 자, 그럼 이제 다른 말로도 말해볼게요. 이걸 뭐 외접, 교차, 내접 너무 한자니까 요새는 이라 안 말하고 공통 접선의 개수로 구분한답니다. 공통 접선의 개수. 접선이 그릴 거예요. 공통 접선은 공통 외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이 있습니다. 공통 외접선은 밖에서 그리는 거예요. 밖에서 뿅. 뿅. 공통 접선이에요. 두 개 있죠? 어디다 쓰지? 옆에 거 좀 지워도 되겠니? 공통 외접선 두 개. 얘는 공통 외접선 이렇게 두 개. 얘는 공통 외접선 두 개. 공통 외접선 한 개. 여기 이제 빵개.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은 안쪽으로 요렇게 끄는 거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접한 선이 없어요. 0. 이제부터는 0. 그럼 개수가 4개, 3개, 2개, 1개, 0개니까 그냥 공통 접선의 개수가 4, 3, 2, 1, 0이구나. 그렇게 분류하셔도 됩니다. 공통 접선의 개수예요. 외접선, 내접선. 2, 1, 0. 그 다음에 공통 접선 중에 공통 외접선 잘 보세요. 공통 외접선이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요 파란 거 날려서 만나는 거랑 같은 곳이겠죠? 저런 곳을 닮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가다 보면 저게 되겠지. 그지? 공통 내접선 뭐 없어요? 있긴 한데 어려워서 말 안 하려고. 아까 전에 저거 두 개 빼면 뭐 나온다 그랬잖아? 빼면 나오는 게 공통현이라고 했는데 근데 안 만나도 뺄 수는 있잖아, 원끼리. 안 만나도 원끼리 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이 하나 생겨요. 그 선을 지나요. 공통 내접선들이. 공통 내접선의 교점이 그 선을 지납니다. 안 만나는 그 선. 원끼리 빼생이 선. 그래서 이 원의 이 선이 이름 까먹었다. 뭐 이상한 이름 있는데 까먹었어. 갑자기. 이름을 알아야지 나중에 검색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심심할 때. 근축이라고 하구나. 기억나다. 근축. 근축은 그냥 원끼리 빼면 생기는 거. 아까 전에 저거 할 때처럼 안 만나도 뺄 수는 있습니다. 빼서 나온 직선이 근축이고요. 원의 크기가 똑같으면 근축으로부터 1대1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크기가 똑같으면. 근데 이거 크기가 다르니까 아마 이 길이 B가 좀 몇 대 몇이 좀 다를 거야. 그래서 뭐 재미로 알아두세요. 근데 어쨌든 공통 내접선이 뭐 절로는 지납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 같은 거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럴 때는 잘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뭐 삼각형, 삼각형이 닮았다 해가지고 이 반지름만큼 닮았으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 되니까 어쨌든 2, 1, 2, 0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끝이 없어, 그지? 원단도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근데 뭐 대충 교과서에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요. 만약에 필기를 더 할 게 있다면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더 해야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필기는 여기까지. 더 필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추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